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이야, 승점 6점짜리 토트넘 대 아스톤빌라의 리그 28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의 축신 모드가 폭발하면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후반전 거의 월드 클래스 그 자체였는데요. 진짜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인 게 자랑스러운 경기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빌라전 주요 장면과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 장면, 그리고 손흥민이 최고 평점을 이끈 통계 등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토트넘의 엔지 감독은 최선의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원톱은 캡틴 손흥민을 출격시켰습니다. 그리고 2선에서 영국 현지 매체들의 예상을 깨고 베르너 대신에 존슨이 선발로 나왔는데요. 존슨은 메디슨, 클루셉스키와 함께 나섰습니다. 3선은 비수마와 쌀이었습니다. 포백은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돌아온 포로가 지켰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비카리오가 꼈습니다. 이번 일전은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놓고 4위 싸움을 벌이는 전쟁 같은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근 3경기 모두 빌라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 빌라파크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토트넘은 손흥민을 믿어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빌라파크 원정 3경기에서 5골을 넣은 빌라 킬러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포로까지 돌아오면서 손흥민의 침투를 지원해줄 자원이 늘었다는 것은 좋은 징조였습니다. 유럽 컨퍼런스 리그 아약스 원정길을 다녀온 빌라가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약점을 엔지 감독이 잘 이용해야 했는데요. 경기 시작 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든 건 빌라였습니다. 전반 4분 와킨스에게 향한 롱패스가 그대로 침투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PL 스피드 1위 반더벤이 커버해서 막아냈습니다. 37.38kg의 남자 반더벤 역시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6분에는 토트넘의 포로가 크로스를 한번 올려봤는데 역시나 오랜만에 컴백해서인지 패스가 부정확했습니다. 전반 14분에는 비수마가 위험한 패스 미스를 하면서 실점할 뻔한 위기도 있었는데요. 이 비수마가 가끔 가다가 쉬운 실수를 하는데 고쳐 나가야 합니다. 양 팀이 치열한 경기답게 전반 24분에는 메디슨과 더글라스 루이스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손흥민이 떨어뜨려 놓으면서 캡틴미를 뽐냈습니다. 전반 27분에는 손흥민이 예리한 침투를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그러나 메디슨의 아웃프론트 패스가 조금 길어서 손흥민이 잡을 수 없었는데요. 이 패스 한 방만 오면 손흥민을 해결해줄 기세였습니다. 바로 5분 뒤에도 손흥민이 멋진 장면 한번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 앞에서 수비 한 명 벗겨서 나오더니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 볼을 넣어 치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비가 와서 미끄러워진 바닥 때문에 손흥민이 또 넘어졌죠. 이 망할 영국 날씨는 허구한 날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이 볼을 지배했지만 양팀의 팽팽한 흐름에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통계를 살펴보면 토트넘이 무려 69%의 볼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슈팅이 1개에 불과해 5번의 슈팅을 날린 빌라에 비해 효율성이 없었습니다. 기대 득점 자체가 0.03으로 득점과 가까운 찬스가 없었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후반전에는 엔지 감독의 변화된 전술이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에게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후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비 블락을 하는 과정에서 반더벤이 근육이 올라와 쓰러졌는데요. 어쩔 수 없이 반더벤이 교체되고 드라구신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뒤에 찬스라고 했던가요? 후반 49분 우측에서 사르가 올린 정확한 크로스가 메디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이 공을 완벽하게 집어넣으면서 선제골을 폭발시켰죠. 메디슨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눈 뒤에 특유의 다트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의 환상적인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빌라의 패스 미스에서 나온 볼을 손흥민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치고 올라오면서 욕심부리지 않고 좌측에 침투하는 존슨에게 패스를 건네는데요. 이걸 존슨이 다이렉트로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이 순식간에 2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이거 또 축구도 사면 뭐 또 나왔네요, 손흥민. 거의 쐐기골 같은 2점 차에 빌라의 에메리 감독은 매우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빌라가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역습에서 손흥민의 득점에 대한 기대감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64분 아스톤 빌라가 또 한 선수의 커리어를 망칠 뻔했습니다. 맥기니 우도기의 발목을 겨냥해 제대로 걸어 넘어뜨리는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토트넘의 존슨이 맥기니에게 항의하면서 선수들이 몰리며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캡틴 손흥민이 말렸습니다.
결국 더티 플레이를 펼친 맥기는 심판에게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했습니다. 와, 빌라는 토트넘만 만나면 당구네요. 진짜 욕나올락하네. 10명의 빌라를 상대로 토트넘의 승리는 사실상 확정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손흥민의 골만 나오면 완벽한 경기였는데요. 반면 엔지 감독은 사르를 벤탄쿠르와 69분 교체해주면서 밸런스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70분 또 캐시가 존슨의 발을 밟으면서 지난 벤탄쿠르 사건에 이어서 또 불쾌한 행동을 했습니다. 74분에는 손흥민에게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쿨루세스키가 또 답답했습니다. 완벽한 공간에 손흥민이 있었는데 패스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중거리 슈팅을 때렸습니다. 손흥민 선수 표정을 보니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막판에도 경기를 조율하면서 오늘 맨시티의 덕배의 모드로 끝모를 이타성을 보여줬습니다. 80분에는 포로의 패스가 손흥민에게 연결되며 번니전의 득점이 재현되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몸싸움 도중 미끄러지면서 슈팅까지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87분 엔지 감독은 득점자인 메디슨, 존슨을 모두 빼주면서 베르너와 호이비에르를 투입했습니다. 90분 드디어 클루세스키가 한 건 해주며 손흥민의 득점포가 터졌습니다. 클루세스키의 컷백 패스를 그대로 손흥민이 다이렉트로 원샷 원킬 꽂아 넣어버렸습니다. 동료들이 미친듯이 캡틴의 득점을 축하해 줬는데요. 손흥민은 오늘 득점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손흥민의 축신 모드는 베르너의 득점까지 어시스트했습니다. 94분 손흥민은 좌측면을 완벽하게 돌파해냈고 베르너에게 좋은 컷백 패스를 건넸습니다. 베르너는 깔끔하게 마무리했죠. 베르너는 손흥민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결국 경기는 손흥민의 한 골 2도움 맹활약으로 토트넘의 4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손흥민은 승점 6점짜리 경기를 잡은 1등 공신으로 골과 도움 다 도맡으며 월드클래스이다, 축구의 신 그 자체였는데요. 손흥민의 평점은 역시나 최고였습니다. 손흥민은 품목 기준 9.0점에 엄청난 평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며 어시스트 2개, 슈팅 2개, 득점 1개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볼터치 56회, 기회 창출 2개, 공격 지역 패스 1개, 슈팅 정확도 100%를 기록했죠. 그야말로 후반전에 손흥민이 아스톤 빌라를 찢어놨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아스톤 빌라에게 승점 2점을 쫓아가며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빌라가 전승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토트넘의 순위를 뒤바꾸면서 챔스 티켓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이 챔스에 다시 복귀해서 맹활약하는 모습을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손흥민의 맹활약 어떻게 보셨나요? 많은 응원글 손흥민 선수에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구독자가 5만이 되는데요. 손흥민이 골과 도움을 터뜨려서 기분이 좋으실 테니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누님들.